안녕하세요. 플라잉 스완 수아맘이에요. 영상은 1도 모르던 제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유튜브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딸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 읽어주는 영상을 2개 올렸었어요. 사실 요즘 책 읽어주거나 낭독하는 일명 북튜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딸 아이와 함께 책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이걸 올리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폭풍 검색에 돌입합니다. 책 낭독과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과 블로그들이 좀 있더라고요. 북튜브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우려돼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어쨌든 폭풍 검색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 후 제가 내린 결론은 책을 일부 혹은 전체를 낭독하는 방식은 어찌되었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책 낭독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저작권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자세한 법적 정의 같은 부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실 거예요. 다만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공정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재판, 입법 행정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사용하거나 시사, 보도나 방송, 논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설명부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사실은 주관적인데다가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보니 책에서 어느 정도 인용을 하는 것까지 공정이용으로 보는지 그리고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더라고요. 누구는 한 단락은 괜찮다, 누구는 한 페이지는 괜찮다, 또 누구는 전체를 다 읽어도 출판사와 작가, 사파가 등 출처를 제시하면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공정인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는 책을 이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책에 대체 효과가 있거나 판매율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책을 보여주지는 않고 유튜브 등의 무선 혹은 유선 통신 방법을 통해 낭독만 하는 것도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 엄밀히 저작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합니다. 물론 작가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소멸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읽거나 낭독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우선 그런 책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네, 물론 옛날 이솝우화나 전래동화, 명작동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저작권이 끝난 동화라 해도 새롭게 출판사를 통해 각색되어 발간됐다면 해당 출판사에서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낭독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옛날 고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옛날에 들려주시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각색하고 그림도 직접 그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식인 거죠. 또 번역책의 경우 역시 2차적 저작물로 또다시 번역가에게도 저작권이 부여가 된다고 해요. 즉, 원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책이라 하더라도 번역가가 1963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혹은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음원과 달리 이런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이유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친고죄가 적용되는데 책의 저작권자가 이 모든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검색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룬 뉴스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 자신도 잡지사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작권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더더욱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다들 하고 있다고 해도 공정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사실 제가 많이 소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한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보자. 앞으로 모든 책을 허가를 구한 후 읽도록 해보자. 라는 포부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뒤져가며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2권 중 하나는 영어로 된 원서여서 링크를 타고 가면서 해당 해외 출판사 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그 출판사는 저작권 관련해서 아예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걸 아는 순간 전 그 원서책 영상을 바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냥 개인 소장하는 걸로요. 또 하나의 책은 국내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라 다시 검색을 통해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채널의 취지와 의도를 설명하면서 허가가 가능할지 이메일로 영상을 함께 보내며 문의를 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매우 감사하게도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답변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 봅니다. 출판사명은 XXX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자는 외국인 저자와 사파가이고 XXX는 이 책 한국어판의 출판권자입니다. 그 외에 제3자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동시 허락 없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한두 컷을 책의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XXX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책은 해외 원서를 번역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즉, 국내 번역된 책의 출판사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작자와 사파가의 허락까지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의미였죠. 이 답변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책 자체를 읽어주는 영상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허가를 받겠다는 내 포부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작가는 물론 해외 작가, 심지어는 사파가 연락처까지 일일이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아, 물론 영상은 또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이와 저와 둘만 개인 소장하며 즐기는 걸로요. 나름 공들여 만든 영상들이었지만 오히려 지우니까 마음이 개운하고 후련하더라고요. 더구나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채널인데 뭔가 조금의 찜찜함이라도 있는 컨텐츠를 남겨두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책을 읽어주고 계시거나 앞으로 책을 읽는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다들 본인의 판단대로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저는 일말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 저는, 또 매우 소심한 저는 책 자체를 읽어주는 방식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 방향을 바꿔 다양한 방식으로 예쁜 그림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추천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표지와 안에 한두 페이지 정도만 보여주면서요. 이건 확실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 제가 아이와 즐겨하는 활동 위주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책 읽어주는 유튜브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질문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짧게나마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출판사에 직접 문의를 한 내용이라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은 무엇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결론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수완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자충우돌 유튜브 입성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